2160명. 2024년 일본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단순히 더위를 좀 먹었나 보다 하고 넘겼다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걸음이 비틀거리거나 혼자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이미 열사병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원장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귀, 코, 목을 보면서 자율신경이나 영양기능의학 쪽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어위 먹었다는 정확한 병명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위를 먹었다는 표현 안에는 여러 상태가 섞여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는 열사병일 수 있습니다. 먼저 온열 질환의 종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심각도가 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환 이름이 의사에게도 헷갈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증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운 곳에서 땀을 많이 흘린 뒤 쥐가 난다든지 몸이 축 처지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거나 천이 40도를 넘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온열 질환, 즉 더위를 먹었을 때 증상은 중증도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병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은 처음부터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운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장한 청년 군인도 더운 날씨에 무리해서 행군을 하거나 조금의 활동에도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더위와 갈증을 늦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증상, 예를 들어서 땀이 나니까 안전하다는 식의 옛날 기준으로 환자를 판단 분류하는 점입니다. 두통이나 구역질, 심한 무기력감이 있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몸을 식히고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만, 특히 말이 어눌해지거나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거나 반응이 느려진다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뇌 기능에 영향을 받은 열사병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천을 다시 재거나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벨식구를 불러야 합니다. 열사병이 위험한 이유는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를 먹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그냥 더위 때문이겠지라고 넘깁니다. 특히 걱정되는 분들이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에어컨 없는 환경에서 지내시는 분들, 이분들은 스스로 신호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실내에 있어도 전기비를 아끼겠다고 에어컨을 안 켜서 실내에서 온열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시거나 내용을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위 먹은 것과 열사병은 다릅니다. 땀이 멈추고 의식이 흐려지면 열사병입니다. 두 번째,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데 땀이 안 나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쓰러지면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식히고 119를 부릅니다. 일본 이야기가 멀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도 매년 폭염 사망자가 나옵니다. 이번 여름만큼은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